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이 캐논 미러리스를 써왔었거든요. 항상 제가 이 회전 LCD랑 그 다음에 색감 그리고 오토포커스 이 세 가지를 정말로 만족하면서 쓴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소니는 비교적 최신 모델인 A7S3부터 회전 LCD를 달아줬거든요. 그래서 그 간 나왔을 때 구하기 힘들 때 제가 웃돈 주고서 거의 한 500만원 주고 샀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A7 IV 신제품이 나와가지고 같이 조금 사용해본 느낌을 오늘 한번 또 야부리를 한번 털어보려고 그래요. 참고로 A7S3는 제가 샀고 A7-4는 제가 대여를 받았는데 뭐 돈이나 영상에 대한 가이드 같은 것은 받은 사실이 없고요. 또 뭐 영상 올리기 전에 뭐 확인 같은 거 이런 것도 받지 않습니다. 안심하세요. 일단은 제가 캐논 미러리스 쓰다가 소니로 넘어오니까 좋았던 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USB-C 포트로 외부 전원 공급을 하면서 동시에 촬영이 가능하다는 거. 우리같이 게을러 빠진 사람들은 배터리를 항상 100%로 충전을 해놓고 어디 뭐 대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집에서 이렇게 꼬글하다가 아우 좀 촬영이나 해볼까 하고 카메라를 켜봤는데 아유 배터리가 부족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촬영하기 전에 충전을 다 해놓고서 촬영을 했었어야 됐거든요. 캐논도 외부 전원으로 카메라를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여기 별매로 돼 있는 아답터를 새로 사가지고 낀 거 줘야 됩니다. 근데 소니는 별도로 액세서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USB-C 포트이기 때문에 뭐 외장 배터리라든지 그냥 뭐 굴러다니는 핸드폰 충전기 같은 거로도 충전을 하면서 촬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의성이 훨씬 더 높더라고요. 두 번째로 느낀 장점은요, 보통 DSLR이나 미러리스 중에서는 이 동영상 녹화 타임이 최장 30분으로 이렇게 제한이 걸려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좀 짧게 찍는 분들한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카메라를 이렇게 놓고서 혼자서 뭐 이야기를 하는 영상이랄지 아니면 둘이서 앉아가지고 뭐 인터뷰를 한다고 쳐보세요. 이게 인터뷰를 하면서도 머리 쪽 한 구석에서는 아 이게 지금 30분이 지나가지고 혹시 꺼지진 않았겠지 수시로 이거를 체크를 해줘야 돼. 물론 30분 지나서 이게 꺼지면은 화면에 이렇게 나타나기는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이거를 계속 보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얘기하다가 보면은 꺼져 있어. 그럼 이게 언제 꺼졌지? 그럼 언제부터 다시 해야 되나? 이런 거 알기도 조금 되게 번거로웠거든요. 근데 소니로 기변을 하고 나서는 촬영 시간 제한이 없으니까 뭐 3시간이 됐든 4시간이 됐든 신경 안 쓰고 그냥 계속 돌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배터리에 쓰면 또 신경이 쓰였을 텐데 이건 외부 전원까지도 사용 가능하니까 그냥 무제한으로 계속 돌릴 수 있는 거야. 요게 또 굉장히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 프록시 동시 기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영상을 뭐 4K에 뭐 몇 비트 이런 걸로 찍으면은 파일 용량도 굉장히 크지만은 웬만한 컴퓨터로 이렇게 편집을 하려 그러면 이게 막 버벅거려 가지고 편집하기가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근데 프록시 파일이라고 이 원본으로 편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저해상도의 똑같은 프록시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해가지고 걔로 이렇게 가볍게 편집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익스포트 할 때 최종본만 원본에서 뽑아가지고 만들면 훨씬 더 이렇게 편집을 가볍게 할 수가 있거든요. 오리지널일 경우에 약간 프록시로 하는 경우에는 속도가 훨씬 더 가볍습니다. 오리지널이 원래는 훨씬 더 버벅거려야 되는데 아유 또 비싼 값을 하네 이거 비싼 컴퓨터가.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은 프록시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또 컴퓨터에다 걸어놓고 기다려야 된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카메라는 기특하게도 4K 원본을 촬영을 하면서 동시에 조그마한 프록시 파일도 같이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카메라에서 SD카드 뽑아가지고 컴퓨터에다 복사할 때도 일단은 작은 파일을 먼저 복사를 해. 그럼 복사도 굉장히 빨리 되겠죠. 그러면 내가 그걸로 편집을 하는 동안 원본 파일은 천천히 또 컴퓨터에다 복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을 몇 배를 아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굉장히 고성능 비싼 맥북을 샀지만은 그 전에 쓰던 그냥 M1 맥북 프로에서도 저는 프록시를 사용해서 편집을 했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없이 쾌적하게 사실은 편집을 했었다는 사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또 돈질한 것 같이 느껴지긴 하는데 어쨌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가 저는 캐논 대비 편의성이 넘사벽으로 좋았고, 나머지 오토포커스는 솔직히 둘 다 뭐 완벽하다고 저는 봐도 될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색감은 뭐 개취의 영역인데 아직까지도 저는 솔직히 캐논 색감이 조금 더 좋아요. 하지만 S7, S3부터는 소니 색감도 굉장히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큰 불만은 없이 쓰고 있고요. 뭐 그 정도고, A7-4의 경우에 이제 A7S3보다 약 한 150만 원 정도가 더 저렴합니다. 근데 4K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할 때 조금 크롭이 된다든지 또 4K 120프레임으로 촬영이 안 된다는 그 몇몇 가지 옵션만 제외하면은 뭐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사진 찍을 때는 얘보다 얘가 화소수가 훨씬 더 높아요. 여기에 빠진 기능들 사실은 안 쓰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우측 다이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출 보정 이제 표시가 안 돼 있어가지고 돌리는 방향이 조금은 저는 헷갈리긴 했었는데, 얘는 필요에 따라서 이 다이얼 용도를 다른 걸로 바꿔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측 다이얼의 활용성도 얘가 더 높아졌고, 그리고 또 새로운 부분이 이 포커스가 안 맞는 부분은 이렇게 색깔로 표시를 해주는
찍어주는 기능이 새로 생겼는데, 저 같은 경우는 위에서 이렇게 책상에 있는 제품을 찍고 있는데 앞에 손이 왔다 갔다 할 때 내 손에 초점이 맞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LCD로 확인을 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이럴 때 색깔로 확실하게 어디에 지금 초점이 맞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면, 아 맞다, 이거 MF로 바꿔야지 이러면서 뭐 수동 초점으로 그때 바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봤고요. 결론은 그 빠진 몇몇 기능을 신경을 잘 안 쓴다면은 충분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 그리고 여기 사진이냐 동영상이냐 슬로우 앤 퀵이냐 요거 바꾸는 것도 요 앞에 눌러가지고 옆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아직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전께 조금 더 편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바뀌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카메라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론 나는 좀 성능 좋은 풀프레임 미러리스를 사고 싶어 라고 하면은 정말로 갸 추천드리죠. 근데 보통은 나는 유튜브 영상 찍을래 혹은 추억을 남기는 용도로 찍을래 하는 분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에 스마트폰의 이 비디오 촬영 능력이 정말로 너무나도 발전을 했어요. 특히 다이내믹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미러리스보다 오히려 아이폰 쪽이 훨씬 더 좋을 정도거든요. 물론 저조도 어두울 때는 풀프레임 미러리스가 훨씬 더 좋아요. 하지만 뭐 휴대성이나 어떤 비용이나 어떤 촬영의 뭐 번거로움,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스마트폰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가 있다. 저도 사실 뭐 신기중에 어떤 호기심, 그리고 뭔가 숙제 영상 받았을 때 내가 핸드폰으로 찍으면은 이래도 내가 되나 싶은 어떤 죄책감,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비싼 장비도 사보고 했지만은, 지금도 사실 영상을 뭐 스마트폰이나 액션캠으로 찍어서 올려도 댓글 보면은 뭐 그거 화질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참고로 이 영상의 비밀을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카메라를 다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아이폰으로 찍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목적에 맞는 현명한 소비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뷰 때 뵙겠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세요.